관계회복을 위한 소통 14차 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속의 갈등은 우리가 많이 일어나죠. 항상 갈등의 원인은 누군가가 있고 그 누군가하고의 관계에 있을 때에 갈등이 일어나죠. 우리가 얼마만큼 관계 안에서 갈등을 잘 회복하고 하려고 하느냐가 되게 중요한 관건이기도 합니다. 갈등의 본질에서 보면 갈등은 대략적으로 이제 일이나 아니면 사정이 복잡하게 뒤엉켜 서로 화합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일어나는 충돌이 되겠죠. 가장 중요한 거는 서로의 이해나 의견이 달라서 생기는 충돌을 우리는 갈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갈등은 칡을 의미하는 갈과 등나무를 의미하는 등이 합쳐져서 만들어진 한자예요. 그래서 칡과 등나무는 모두 다른 대상을 감고 올라가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림을 우리가 한번 보시다시피 다른 관계에 있을 때 이 나무들을 보면은 칡이라는 거는 어떻게 해요? 네, 꼬아서 올라가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칡과 우리가 그런 어떤 이제 등나무를 통해서 우리가 갈등이라는 것을 만들어냈는데, 등나무는 시계 방향으로 감고 올라가지만 이렇게 우리가 시계 반대 방향으로 감고 올라가는 것은 칡이죠. 이처럼 칡과 등나무가 같은 대상을 두고 서로 반대 방향으로 감고 간다는 것은 서로 대상이 우리가 반대에 대한 의견을 우리가 내고 반대에 대한 상황을 만들어냈을 때 어려움을 의미한다라고 해서 갈등이라는 게 나왔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 좋겠죠. 대인간 갈등의 학술적인 정의에서 보면 한 파트너의 생각이나 신념, 욕구나 소망, 흥미와 이익, 행동이 다른 파트너와 부합되지 않을 때 나타나는 과정입니다. 갈등의 지각에 영향을 미치는 한 요인은 당사자의 내적인 특성이나 상태를 얘기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여러 문제 측면에서 상호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갈등이 발생하는 하나의 이유로 볼 수 있습니다. 연구자들이 제시한 갈등의 다양한 개념을 고려하면 사람들의 관계에 있을 때에 보이는 갈등과 우리가 외적 사건에 대한 그런 당사자들의 행동이라는 두 차원에 따라 구분할 수 있어요. 사건 차원에 보면 사건을 일어난 원인으로 인해서 갈등이 발생이 되죠. 갈등을 야기하는 특성, 우리가 특정의 상호작용이나 상황에 관한 것을 우리는 사건 차원이라고 합니다. 행동 차원은 갈등에 대해서 발생한 갈등을 우리가 당사자들이 보이는 반응을 이제 지칭하는 개념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행동을 통해서 나에게 했냐에 따라서 갈등을 일어나지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는 여러 가지의 갈등이 있을 때 사건 차원과 행동 차원이 있습니다. 갈등을 사건과 행동의 2차원에 따라 4가지 분류를 했어요. 그래서 막연한 갈등과 불특정 행동과 우리는 봤을 때에 불특정 사건과 불특정 행동을 했을 때는 막연한 갈등이 생깁니다. 불특정 행동이나 특정 사건을 할 때는 사건의 유형에 따라 갈등이 생기고 특정 사건이나 특정 행동이 있을 때는 구체적 사건 행동에 그런 다른 갈등이 또 발생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유형1은 갈등이 이제 만연해 하는 경우가 생기고요. 유형 2는 문제 사건이 발생하면 그에 대한 상대방의 행동에 상관이 없이 갈등을 겪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유형 3은 상대방이 우리가 특정 행동을 보이면 문제 사건에 상관없이 갈등을 겪는 경우를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갈등 관련의 목표와 우리가 종류를 보게 되면 갈등은 당사자들이 서로의 목표가 양립할 수 없어서 서로가 원하는 것을 방해한다고 지각할 때 발생합니다. 이때 사람들이 추구하는 목표는 관계에 따라 다른데 우리가 호커와 이제 월머트는 갈등 속에 사람들이 추구하는 목표를 TRIP라는 4가지 유형으로 범주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토픽은 주제, 그리고 혹은 내용, 관계, 정체성, 혹은 체면, 그리고 과정, 목표 이렇게 우리는 이야기를 나눌 수 있습니다. 갈등 관련의 목표와 종류를 한번 보게 되면 주제 혹은 내용에 있습니다. 외부적으로 우리가 검증 가능한 현안에 대해서는 서로 의견이 다른 경우가 우리가 주제가 있을 때, 목표가 다를 때 이렇게 나타나죠. 돈의 사용에 대한 서로 다른 의견이 하나의 사례로 우리가 들 수 있습니다. 관계적 목표를 보면은
서로 어떤 관계를 맺고 어떤 대우를 받고 싶은지에 문제가 있죠. 그래서 한 갈등의 사례로 상대방과 원하는 친밀한 정도에서의 차이가 나타나는데 자신의 체면이나 정체성을 보호하고 자존감을 유지하는 목표를 정체성 그리고 그런 목표입니다. 가령 상대방으로부터 나의 체면을 훼손하는 말을 들을 때는 갈등이 무진장 발생해요. 내 체면을 훼손했다라고 하면은 당장 저도 그 사람을 보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갈등의 문제뿐만 아니라 상대방하고의 관계에 있을 때도 무너지는 상황이 되겠죠. 과정 목표입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 사용하는 의사소통의 방식과 관련된 문제가 있고요. 부부간의 배우자를 배제하고 혼자 의사결정을 한 경우에도 갈등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갈등에 대한 견해에서 우리가 보게 되면 갈등은 보통 긴장과 스트레스, 경계와 방어, 좌절과 분노처럼 부정적인 상태를 초래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갈등이 본질적으로 부정적인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다가 보면 상대방하고의 그런 어떤 관계에 있을 때도 우리가 갈등이 일어나죠. 그리고 방어적인 거. 중요한 것은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는가, 그것을 건설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더욱 만족스러운 수준으로 발전시킬 건가, 파괴적인 방식으로 대응하는 게 아니라 관계로 악화시킬 것인가 라는 핵심이 우리는 갈등에 대한 견해를 볼 수 있습니다. 호커와 이제 월모트는 갈등을 보는 입장에 따라 사람을 두 범주로 구분해서 했어요. 갈등을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갈등은 무익하기 때문에 피할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갈등이 일어나면 해결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그냥 피해버려요. 그래서 갈등이라는 이미지 속에서 파괴, 불안, 두려움, 경쟁, 전쟁, 긴장, 고통, 적대감, 스트레스 이런 여러 가지의 부정적인 것이 포함되어 있죠. 갈등을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갈등 속에서 부정적인 측면과 함께 긍정적인 면도 있다고 생각하죠. 갈등이라는 이미지 속에 친밀, 용기, 강화, 기회, 그리고 창조, 성장과 같은 긍정적인 것이 포함되어 있는데 우리가 갈등을 접했을 때에 내가 어떤 시각적인 거로 갈등을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해결에 대한 문제도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갈등의 과정에서는 시작 단계가 있어요. 우리가 친밀한 관계에 있을 때의 연인 관계나 부부 관계에서 갈등을 일으키는 사건은 매우 다양하죠. 그래서 켈리의 젊은 부부를 면담해서 그들이 경험한 문제를 알아본 결과 그들이 겪는 문제를 우리 65개의 범주로 구분해야 할 만큼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문제를 보고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파푸아에가 부부의 겪는 의견 충돌을 10일 동안 추적해 보니 조사한 결과 자녀의 양육과 훈련, 돌봄에 대한 충돌이 가장 많았습니다. 자녀로 인해서 행복해져야 되는데 자녀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네, 갈등이 더 많이 일어나는 경우가 되게 많았다. 다음으로는 집안일, 이런 거, 의사소통, 여가일, 돈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흥미롭게도 성격 때문에 충돌하는 경우는 굉장히 미미했어요. 하지만 우리는 상담하다 보면은 우리 이혼을 따라서 왜 이혼하는지를 바라보면 성격 차이가 가장 높거든요. 그런 걸 봤을 때는 부부 갈등이 겪는 거에 따라서 조사한 결과는 상당한 좀 다른 모순적인 관계가 좀 있습니다. 갈등을 일으킬 수 있는 상황에서 갈등을 촉발하는 사건이 발생하게 돼서 갈등이 시작되죠. 그래서 우리는 비난하거나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묵살하거나 지속적인 짜증을 내거나 할 때는 갈등이 많이 일어나지만 그 갈등을 떠나서 관계에서 무너져서 관계가 단절이 되는 경우도 우리는 많이 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비난입니다. 파트너의 행동, 태도 혹은 성격에 대해서 불만스럽다는 것을 알려주는 그래서 비언어적인 행위입니다. 우리가 갈등을 겪는데 사람을 비난하게 되면은 굉장히 기분도 많이 상하죠. 중요한 것은 비난을 받는 사람이 자신을 상대방이 부당하게 비난하는 것으로 보는가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객관적이고 타당한 경우에도 사람들은 비난을 받지만 자신을 방어하려는 경향을 강하게 보이기도 합니다.
부당한 요구할 때도 갈등이 생겨요. 불공정하게 보이는 요구를 하거나 사람들을 상호작용 과정에서 공정성에 대한 욕구를 강하게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또 부당한 요구를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분노와 심지어 혐오와 같은 강한 부정적 정서를 갖게 됩니다. 묵살입니다. 네, 정말 굉장히 기분 나쁠 수 있어요. 한쪽이 상대방에게 자신이 원하는 행동을 요청했는데 그 상대방이 이러한 요청을 거절하는 거예요. 내가 이거 좀 도와주면 안 될까 했더니 싫은데 내가 이걸 왜 도와줘야 돼? 라고 거절하게 되면은 엄청난 갈등이 생기게 됩니다. 거절을 당한 사람들은 보통 자신에 대한 무가치함을 느끼게 되죠. 상대방에 대한 분노를 느끼고요. 그와의 관계를 멀리하는 특성을 보이기도 합니다. 지속적인 성화입니다. 어떤 사건이 사소하지만 반복되고 사람을 짜증나게 만드는 것을 일컫죠. 종종 이것은 사회적 알레르기의 형태를 띠는데 사회적 알레르기를 작지만 성가신일에 반복해서 일어나는 것들을 혐오나 분노를 격하게 보이는 것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 네 가지 형태의 사회적 알레르기를 제시했어요. 무례한 습관, 경솔한 행동, 규범 위반, 사생활 침해 이렇게 볼 수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네, 다음에 우리 14차 시의 두 번째로 마지막으로 해서 여러분들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좀 잠시 후에 다시 뵐게요.